안녕하세요. 저는 마조리입니다. 제 가족의 요트 여행에서 대화도 없이, 경고도 없이 조용히 제외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게스트 리스트에서 지워지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배제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배제가 우연이라고 스스로 설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 앉아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결국에는 제 자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환영합니다. 소유주님지라고 인사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 진실이 거짓보다 그들을 더 흔들었을까요? 저는 아침을 천천히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세라믹 머그잔에 커피 한 잔, 손잡이 근처에 작은 금이 간 그 잔을 교체하지 않고요.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라니트 카운터에 반짝임을 더합니다. 제 남편 라이얼은 이미 고객 미팅을 위해 나갔고 면도 수염 향기와 반쯤 먹은 바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이메일과 일정 알림을 확인하다가 조카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머랑 영상이었죠? 샴페인 건배 장면이 반복되는 짧은 영상의 배경으로 요트가 보였습니다. 캡션에는 가족 휴가 전통 시작. 출항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엄지손가락이 스크롤 중간에 멈췄습니다. 매년 열리는 가족 요트 여행이었습니다. 프레스턴 가문의 전통이었고 라이얼과 결혼한 후 2번만 초대받았습니다. 첫 번째 때는 제가 목적지를 번갈아 가며 가자고 제안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두 번째 때는 제 시누이 발로라가 제가 손님일 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게시물을 클릭했고 익숙한 얼굴들이 또 나타났다. 플로라의 굳은 입술. 그녀의 남편 톰. 그들은 쌍둥이다. 오플리, 시어머니가 미모사를 들고 있다. 라이얼의 사촌과 그의 약혼녀. 나만 빼고 모두 있었다. 가족 그룹 채팅이 있었다. 프레스턴 레것이 보야졌스. 라이얼은 몇 년 전에 나를 추가했지만 저녁 식사 좌석 배치표 사건 후 조용히 제거했다. 긴 이야기다. 그래도 확인해봤어요. 채팅도, 메시지도, 여행에 대한 이메일 한 통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쳐다보며 옆에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더 나쁜 것이었어요. 침묵.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침잠된 확인이었어요. 고의였어요. 그날 오후, 부엌 싱크대에서 잔을 헹구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로라로부터 메시지가 왔지만 저에게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룹 채팅의 스크린샷이었어요. 항구 쪽 객실 배정표 사진이었죠. 한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옆에는 벨로 확인되어 있었어요. 벨. 벌로러의 요가 강사. 한때 저에게 라이엘의 비서냐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다음 메시지는 음성 메모였어요. 발로라의 웃음소리 중간에. 올해는 배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을 것 같아. 빡빡. 나는 답하지 않고 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턱이 꽉 다물어져 아팠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바로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얼은 연어 조각을 먹으며 주식 알림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가족이 또 요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내가 가볍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네, 엄마가 지난주에 말했어. 아직 최종 명단을 확정 중인 것 같아.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나도 명단에 있나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당연히 있죠. 왜 안 있을까요? 나는 긴장이 올라가지 않도록 미소 지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다시 전화로 돌아갔다. 확인해 볼게요.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확인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손으로 하나씩 그릇을 씻었다.
침묵이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웃기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 선풍기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밀려난 모든 순간이 반복되었다. 초대받지 못한 생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브런치, 방에 들어서자마자 끊긴 대화. 나는 순진하지 않았다. 발로라에게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의도적인 것이었다. 가장 힘든 건 아무도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였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순간 왜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지 묻는 걸 그만두게 된다. 대신 왜 계속 속하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침대 옆 램프를 끄기 전에 나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서 단 졌다. 하지만 진실은 이메일 속에 있지 않았다. 그 모든 것 속에 있었다. 요트는 나에게 단순히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사들인 것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5년간의 늦은 밤, 휴가를 포기한 날들, 투자자들로부터 당신은 좋은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공격적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은 날들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매일을 의미했지만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때는 운전기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만두면 직접 배달을 했다. 하이힐에 쿠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스팀으로 달인 중고 블레이저를 입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인정은 필요 없어. 그냥 만들면 돼, 현실로 만들면 돼. 회사가 마침내 이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작은 이익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올 만큼의 이익을 내었을 때 저는 디자이너 가방이나 차를 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요트를 조용히 화려함 없이 샀습니다. 체크를 쓰는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를 증명하려 노력해온 자신의 모습에 드디어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리의 이름을 소유권 서류에 적었습니다. 회계사가 세금 문제 때문에 더 깔끔하다고 했죠. 신탁에 좋고 나중에 편하다고요. 미래를 위해 말이죠. 하지만 몇 달 후 그 요트는 가족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전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요트는 리얼의 요트였습니다. 프레스턴 가문의 바다 유산. 벨로라가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가족 브런치에서 정확히 말한 말입니다. 그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가족이 소유한 것에 전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의미 있어요. 우리 유산이 실체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눈동자를 좁혔어요. 그리고 마르제리가 이를 지지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제가 어떤 행사 기획자처럼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아닌 것처럼요. 그 기억만으로는 잊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패턴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발로라는 제가 가벼운 대화 중에 던진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고 그녀의 블로그에 올라간 레시피, 친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 디자인 팁, 심지어 제가 기획한 자선 행사까지도요. 그녀는 자선 활동의 여왕처럼 행동하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죠. 매번 저는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싸움을 선택하라, 내가 항상 말했지?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목소리를 오래 훔치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돼. 며칠 전 내 전화에 추억이 떠올랐어. 라이프스타일 팟캐스트의 오래된 클립이었어. 그녀는 흰색 소파에 앉아 완벽하게 웨이브진 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친 채 호스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트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에요. 가족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우리 가족의 연속성, 이름, 이야기를 상징해요. 그 말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를 때렸어요. 이건 단순히 여행에서 배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함께 만든 것에서 지워진 거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나를 배에서 내리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내 이야기를 완전히 지운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라이엘이 우리를 대신해 말하게 내버려뒀어요. 오래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침묵으로 일관한 것. 발로라가 고등학교 연극에서 역할을 나누듯 역할과 직위를 나누어 줄 때 고개를 끄덕인 것. 항상 나를 배경에 두는 것.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아래 서랍을 열고 수년간 숨겨두었던 모든 문서를 꺼냈다. 소유권 서류, 은행 송금 내역, 침대에 펼쳐진 메모로 가득 찬 원본 요트 카탈로그. 마치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재판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폭발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목뼈 근처에서 시작되어 내 안에 강철실처럼 조여오는 낮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어 라고 속삭이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잉크로 된 서명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제 바리 그들은 저녁 식사를 생중계했다. 찾아볼 필요도 없었다. 발로라의 프로필은 내 알림에 이미 표시되어 있었다. 가족의 디지털 생활에 참여하려 했던 시절의 설정 잔여물이었다. 빨래를 접는 중에 갑자기 팝업되었고 소리가 먼저 들렸다. 배경에는 웃음소리와 유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태가 둘러진 접시와 유칼립투스 러너로 장식된 긴 테이블이 촛불로 밝혀진 방에 펼쳐져 있었다. 캡션에는 가족 저녁 식사, 유산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라이얼의 셔츠를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움켜쥐고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었다. 테이블 끝에서 기름진 미소를 짓고 있는 발로라. 그녀의 남편과 쌍둥이들. 몇 년 만에 본 사촌들. 그리고 배를 싫어한다고 항상 말하던 리의 이모. 아마도 마음을 바꿨나 봐. 이 저녁 식사에 대해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연습된 듯 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가족이 특별한 이유를 떠올리게 돼요. 그건 단순히 전통이 아니에요. 그 전통을 의도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머리가 끄덕였고 카메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눈동자가 감동으로 빛났다. 만약 이 말이 항상 연습된 것임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초대해요. 그 유산을 더하는 사람들, 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 그 신중하게 전달된 작은 칼날. 비디오를 일시정지하고 되감아 다시 봤다. 우리는 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모든 사람, 그녀를 따라온 모든 사람은 그 의미와 배제된 이들을 알았다. 그리고 라이얼이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플란넬 바지와 낡은 대학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머리가 아직 젖은 채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는 팔을 교차한 채 서서 지켜보았고 얼굴은 변하지 않았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단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난 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는 턱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발로라는 극적인 걸 좋아해. 당신도 알잖아.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방어책은 아닐 거야? 그녀는 아마도 생각 있는 척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저 저녁 식사였을 뿐이야. 아니, 그건 선언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연설을 쓰지 않았어. 마조리. 하지만 당신은 그걸 참아냈어. 그의 침묵은 방어적이지 않았어. 더 나쁜 것이었어. 체념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의 무관심의 형태와 그 무게를 흡수했다. 나중에 부엌에 혼자서 차를 끓였다. 마시지 않고
이사할 때 풀어보지 않은 기념품 상자를 꺼냈다. 바닥에 레이첼의 베이비 샤워 초대장이 있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것, 그날 발로라에게 주소 물어봤던 걸 기억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이번 주말이네요. 제가 당신이 도시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보냈어요. 몇 주 전에요. 그 봉투를 범죄의 증거처럼, 아니,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속일 수 없는 역사의 증거처럼 움켜쥐었다. 다음 아침, 라이브 스트림에서 벨로어의 연설 텍스트를 인쇄했다. 유산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장을 하이라이트했다. 그걸 다른 서류와 함께 폴더에 넣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썼어요. 당신의 연설이 진실되게 느껴졌길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어떻게 될지 보죠. 이모티콘도 설명도 없이 그냥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녀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날 오후, 뉴포트로 가는 차를 예약했어요. 수영복은 챙기지 않았어요. 휴가를 위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복사본,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진실을 챙겼습니다. 저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리를 되찾기 위해 갔습니다. 선크림과 샌드를 생각하며 챙기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수영복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각 문서를 수술용 칼로 자르듯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이메일 확인서, 소유권 서류, 발로라의 저녁 연설 녹취록 중 강조된 부분. 각 페이지는 슬리브에 넣고 이제 그 요트 여행에 참여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진실을 담은 폴더에 넣었어요. 단순한 네이비 드레스를 골랐어요.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화려하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 어울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커피 향이 주방 불빛보다 먼저 나를 맞이했어요. 라이얼은 이미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을 넘기고 있었고 옆에는 손대지 않은 건조한 토스트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나를 올려다보며 의에 찬 침묵의 가장자리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잠은 잤어? 그가 물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충분했다. 우리는 커피가 포트에 떨어지는 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 소리는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웠고 안정적이며 멈추지 않았다. 내일 뉴포트로 가요. 라고 말했다. 그는 깜빡였다. 벌써요. 차 예약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조리, 알아요. 당신이 화났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내가 차분히 말을 끊었다. 더 이상 화난 게 아니에요. 이걸 혼란이나 실수로 포장하는 건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걸 더 키울 필요는 없나요? 그들과 그냥 이야기할 수 없나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저는 그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이얼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 제 가족 사이에서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는 척은 그만둬야 해요.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그 말이 충분한 대답이었다. 나는 일어나 커피를 따르고 그의 사과를 듣지 않고 떠났다. 오후 늦게 나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아 그동안 무시해온 순간들을 넘겨보았다. 초대받지 못한 베이비 샤워. 5월의 생일 파티에서 어깨만 찍힌 그룹 사진. 감사절 저녁 식사 때 나는 보조 테이블에 앉아야 했고 발로의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항상 분명했어. 나는 그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게 바로 미묘한 배제의 특징이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스스로를 속이도록 가르친다. 태양이 지붕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 전화기가 진동했다. 리에 쪽에서 아는 친구 제니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 요트 승선 전 게스트 명단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다. 10개의 이름이 목록에 있었지만 내 이름은 없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제목은 확정된 객실 배정이었다.
발로라는 단순히 나를 배제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녀는 내가 여행을 포기하길 바랐던 게 아니라 그걸 확신하고 있었다. 제인에게 간단한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말 한마디 안 한 가족 그룹 채팅을 열었다. 뉴포트에서 만나요라고 입력했다. 자리 있을 거라 믿어요. 전송, 읽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죠. 저녁 식사 후 로널드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두 번째 벨에 응답했습니다. 마저리 웰스입니다. 요트에 대한 공동 소유권 상태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고객님. 고객님은 완전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공동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계약서의 깨끗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요. 인쇄본도 하나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안에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이 정갈하게 접혀서 풀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조건대로 해가 지평선 위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리나 위에는 여전히 얇은 해안 안개가 떠다니며 강철 난간과 상아색 구멍들이 광택이 나는 이빨처럼 줄지어 선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뉴포트는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는 돈의 냄새가 났다. 나는 높은 목선과 가벼운 갈색 코트로 구조화된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결혼 반지 외에는 보석이 없었다. 눈에 띄는 하이힐도 없었다. 그들을 위해 입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조용히, 체계적으로 한 번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준비해온 순간을 위해 입은 것이었다. 가방을 뒤로 끌며 부두를 걸을 때 가방이 부드럽게 클릭 소리를 냈다. 바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때 그녀를 보았다. 발로라는 탑승 게이트 근처 먼 쪽에 서 있었다. 자세는 완벽했고 머리카락은 정교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누군가의 두 번째 결혼식에서 본 것 같은 손님과 중간에 대화를 나누는 듯한 미소가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숨이 멎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좁아졌고 샴페인 잔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다. 누군가 주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도 돌아봤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했다. 나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다. 단지 약간의 불편함뿐이었다. 라이얼이 거기에 있었다. 물론 그는 내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원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내가 다가갈수록 발로라 주변의 사람들이 몸을 돌려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춤사 위로 현실을 지울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다. 나는 그들 바로 앞에서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날카로운 고개 숙임만 하고 지나갔다. 그들의 침묵이 내 음악이었다. 요트의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키 큰 여성이 옆으로 물러나며 내가 수화물을 램프 위로 굴릴 때 미묘한 인사말을 건넸다. 내 힐이 티크 목재에 한 번, 두 번 툭툭 울린 후 가판의 리듬에 맞춰 정착했다. 난 난간 가장자리에 서서 열린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은 반짝이며 평온하고 무관심하며 인내로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마르제리 양, 선장 보조원이 선명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두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선주가 현재 배에 탑승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서 울려오는 선언이었습니다. 발로라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섞인 그 모습, 강제로 유지된 침착함이 조금씩 깨지면서 아래에서 떨림이 드러났다. 이전에 작은 조각으로 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정성스럽게 준비된 관객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나만을 위해 존중스러운 톤으로 낮아졌다. 출발 전 귀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진행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장실로 걸어갔다. 나는 라운지를 지나갔다. 벨벳을 연상시키는 꽃장식, 계급을 상징하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식기 세트들을 지나쳤다. 앉지 않았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냥 메인 살롱을 지나 좌현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 후방 갑판으로 나갔다. 거기서 혼자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엔진이 작동하며 마리나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육지가 처음에는 주저하는 아이처럼 천천히 멀어져 갔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난간을 잡았다. 너무 세게는 아니었다. 그냥 단단히.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기 위해서였다.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부차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문직이었다. 나는 라운지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앉아 있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신만이 알겠지만 아드레날린만으로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상실로부터 회복하려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발로라는 부두를 떠난 후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메인 데크를 건널 때 단 한 번 눈길을 주고받았을 뿐이었고 그조차도 선택이 아닌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 버전의 나를 준비하지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고 초대도 기다리지 않는 나, 그녀는 이제 불안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급하게는 아니었다. 단지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걸 드러낼 만큼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꽃 장식 센터피스를 조정하거나 명함 카드를 다시 정렬했다. 그 동작들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남편 톰은 근처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의 웃음은 너무 빠르고 너무 크게 인위적이었다. 나는 레몬 물을 마시며 다리를 꼬고 자세를 편안하게 했다. 칼리스타는 내 옆에 앉아 휴대폰을 가볍게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자의 귀는 방 안의 모든 소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10분 안에 그녀가 이야기를 빼앗으려 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정확히 그 순간 발로라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상갑으로 걸어 나왔다. 내 자리에서 그녀가 카메라를 완벽한 각도로 조정해 가장 좋은 빛을 잡는 걸 볼 수 있었다. 요트의 매끄러운 실루엣이 그녀의 뒤에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변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전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열린 바다만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입니다. 유산, 충성심, 사랑의 충성심이라는 말에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녀는 계속 말하며 인사카드에서 따온 듯한 문장들을 이어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단순히 부가 아니라 기억, 헌신입니다. 그녀의 뒤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스트림을 의식하지 못했고 나 아니면 매우 의식하고 있던 승무원이 지나가며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승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제리 여사, 소유주님.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 그녀의 얼굴.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방송이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배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고 바다가 선체에 부딪히는 소리, 근처에서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칼리스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이 반짝였다. 이거 곧 바이럴 될 거야. 3, 2, 그리고 예상대로 라이브 스트림 아래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잠깐, 그녀가 주인인가요? 젠장, 그 순간이 문제였어. 더 알려주세요.
마조리 씨의 발로라는 화면을 몇 번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다. 피해는 이미 입었다. 그건 단순히 어색한 순간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폭로였다. 그녀의 첫 번째 공연이 라이브 관객 앞에서 역효과를 냈다. 그녀는 가판에서 화를 내며 떠났다. 10분 후, 그녀는 항구 통로 근처에서 나를 찾았다. 그걸 계획했어.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계획한 건 뭐야? 일을 한 거지? 바보처럼 굴지 마, 마조리.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진실을 말하게 두고 지켜봤을 뿐이야.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게 문제야, 발로라. 나는 속하지 않아도 돼. 윤의 집을 샀어. 그녀는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깜빡였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폴더를 열었다. 녹취록, 계약서, 은행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준비가 되었다. 식당 홀은 부드러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촛불의 불꽃이 유리창에 흔들리며 접힌 린넨 나프킨 옆에 금빛 플레어가 반짝였다. 디저트가 막 서빙되었습니다. 바닐라 빈 파나코타에 시트러스 껍질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발로르가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녁 내내 제 것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웃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연기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발로라가 각본대로 쇼를 진행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3시간 전 라이브 스트림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건배를 위해 일어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러웠고 리듬은 정확했습니다. 모두가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말문을 열며 테이블을 둘러보는 시선에 연기 같은 따뜻함을 담았다. 이는 단순히 럭셔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정직성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이 전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숨은 의미는 대문자로 외치고 있었다. 나는 속삭임이 가라앉고 와인잔이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톤을 바꾸지 않고 일어섰다. 이 유산에 대한 대화에서 제가 기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발로라는 잔을 공중에 든 채로 얼어붙었다. 나는 가죽 폴더에서 회사 로고가 찍힌 인쇄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평평하게 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몇 사람이 몸을 기울였다. 라이얼은 아니었다. 그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지난달에 진행된 줌 회의 기록입니다. 라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발로라와 프레스턴 법률 자문관 사이의 대화입니다. 내 손가락은 페이지 하단에 강조된 문장을 툭툭 쳤다. 그녀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는 가족 자산의 소유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발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내가 계속하며 두 번째 페이지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이건 요트 구매 계약서다. 마르제리 웰스가 단독 투자자로서 법적 공동소유주로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으며 초기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라이얼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이걸 드라마를 위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이걸 말하는 건 내가 옆방에 서 있는 것처럼 닫힌 방에서 내 이야기가 오가는 걸 더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을 끊으려는 듯 목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수년간 나는 모든 걸 방치해왔다. 초대장을 무시했고 귀에 들리지 않게 말한 댓글들. 신용은 옮겨지고 편리한 대로 잊혀졌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포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시성 문제입니다.
리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그는 넓게 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발로라, 왜? 발로라는 입을 열었지만 단지 말더듬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어?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맞았어. 한 사촌이 손수건에 기침을 했다. 다른 누군가가 의자를 밀어냈다. 신중하게 가꾼 분위기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라고 테이블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몇 달 동안 말하지 않은 가족 친구 해롤드였다. 우리는 모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죠.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분노도, 변명도 아닌 단지 깨달음이었다. 나는 발로라를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내 버전의 이야기를 계속 지어낼 수는 있지만 내 이름 위에 쌓치는 그녀는 힘차게 앉았다. 나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폴더에 넣고 서둘러 나오지 않았다. 나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묻지 마라.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라. 그날 밤 남은 유일한 소리는 선체에 부딪히는 바다 물결의 부드러운 박동이었다. 잔소리나 음악은 없었고 반쯤 열린 문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가끔 들리는 객실 문고리의 클릭 소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온 후 공간을 채우는 침묵만이 있었다. 나는 신발을 한 손에 들고 발가벗은 발로 갑판 위를 걸었다. 발 아래 차가운 티크 목재가 느껴졌다. 소금기 가득한 공기가 오늘 밤은 조금 더 따갑게 느껴졌다. 마치 그 역시 풀려나는 긴장감을 감지한 듯 했다. 긴 계단도 드라마틱한 제스처도 없었다. 단지 회피뿐이었다. 저녁 식사 후 작은 그룹들이 흩어졌고 동맹이 무너지는 집처럼 분열되었습니다. 이윽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층 갑판의 객실을 지나갈 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도 극적 탐퍼코, 단지 낮게 조용히 타오르는 퓨즈처럼. 그녀가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항상 내 것이었습니다. 말은 열린 문 틈새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무시할 만큼 얇았지만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잡혔다고만 했다. 나중에 우리 객실로 돌아가자. 라이얼은 작은 내장형 옷장 옆에 서서 입지 않은 셔츠를 접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예상보다 더 화가 났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다고 그는 결국 말했다. 목소리가 굵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내가 말해야 했다. 그녀가 너를 무시할 때마다, 너를 제외시킬 때마다, 하지만 내가 그 조각을 오래 유지하면 스스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가 대본을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쇼를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인정이었다. 그로부터 받은 것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이렇게 오래 방치했어, 라고 말했다. 알아. 그를 지나쳐 걸어가며 시트를 내리고 침대에 들어갔다. 더 이상의 대화를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말은 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침에 요트에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저는 라운지에 혼자 앉아 검은 커피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고 갔어요. 일부는 멈춰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사과도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어요. 발로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왔다. 라이얼의 사촌 메디는 항상 편을 들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아침 식사 바 근처에 머물렀다. 오래전에 말해야 했어. 그녀는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라이얼의 이모는 한때 나에게 너무 진지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설탕을 위한 추가 스푼을 가져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내 옆에 두고 걸어갔다. 톰의 형인 론은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이게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이 작은 인정의 순간들은 내가 수년간 견뎌온 가짜 미소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형성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각한 건 발로라가 아니었다. 나였다. 방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나, 수년. 간 자신을 점점 더 작은 구석으로 구부리며 받아들여지려고, 동의하려고 노력한 나였다. 그 버전은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너무 많은 것을 삼켰고,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애도했다. 그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념이었다. 밀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처음부터 그걸 쫓을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오전 3시경,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폴더를 열었다.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을 보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증거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다음 아침은 물 위와 모든 사람의 얼굴에 안개로 감싸여 찾아왔다. 아침 식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려졌다. 부드럽게 볶은 계란, 아직 따뜻한 토스트, 도자기 접시에 펼쳐진 신선한 과일. 하지만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풍경에 대한 가벼운 대화도, 그날의 일정표에 대한 즐거운 코멘트도 없었다. 단지 침묵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포함시키려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신성한 것이 벗겨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관찰했고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지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변했다. 오전 중반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화를 받기 위해 하층 갑판으로 나갔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분명히 조심스러웠다. 마조리, 나 로널드야. 그의 톤은 변호사들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기 직전에 사용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서류 작업을 시도한 것 자체에 대해요.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일찍 중단했어야 했어요. 침묵이 나를 대신해 말하게 뒀어요. 당신은 항상 정당한 소유자였어요. 그는 계속했다. 종이 위에서도 정신적으로도.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를 감사히 여기며 전화를 끊었다. 파도가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배 자체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칼리스타가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올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무엇을 올렸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거기에 있었다. 정제되고 명확하며 날카로운 에세이. 그들이 지우려 했던 여성, 침묵, 소유권,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교훈. 내 이름이 저자 안에 있었다. 지우라고 했어? 그녀가 진심으로 물었다. 아니, 이미 공유가 많이 됐어. 댓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었고 많은 여성들이 내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칼리스타가 미소 지었다. 아니요. 기록 보관이에요.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선미로 나갔다. 라이얼이 거기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평선을 스캔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 목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생각해봤어. 그가 말했다.
내 말이나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았어. 해야 할 때, 중요한 순간에.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허락한다면 이걸 바로잡고 싶어. 로널드와 이야기했어. 소유권을 재구조화할 수 있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너는 그걸 100번이나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를 오래도록 차분히 바라보았다. 이건 결코 타이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다. 완전히 인정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은 소유권 제한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갑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덜 반항적이었다. 하늘은 살짝 열려 황금빛 줄무늬가 바다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대로 두자. 그대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갑판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은 유배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태양이 저물며 태평양으로 황금빛 줄기를 흘려보냈고 그림자가 광택나는 목재 위로 길게 뻗어갔다. 나는 다시 발가벗은 발로 서 있었고 옆에 난간 위에 커피는 잊혀져 있었다. 팔은 편안하게 옆에 늘어져 있었다. 움직일 필요도, 계획도, 관객도 없었다. 배는 그 안에 탄 가족처럼 마침내 조용해졌다. 드라마가 사라지면 남은 것은 단지 공간뿐이다. 발로라는 문서가 테이블에 놓인 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반쯤 진실된 말과 긴장된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지난 밤 하층 살롱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함께하지 않자 그녀에게 와인을 더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오늘 아침 나는 그녀가 넓은 창문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대리석처럼 움직이지 않고 손은 접혀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그녀가 내 시선을 포착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렸다. 이상한 종류의 힘이 있었다. 공격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지만 단순히 내 에너지를 더 주지 않는 것. 저녁 직전 오플리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항상 조용한 권위의 분위기를 풍기며 진주 목걸이를 한 가문의 어른처럼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작아 보였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자세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더 경직되지 않고 거의 주저하는 듯 했다. 전에 못 봤어.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이제야 봤어. 나는 기다렸다.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없이 단지 인정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다. 어떤 상처는 소리 없이 닫힌다. 그 후 나는 다시 한번 우측 창문 옆에 독서 코너에 혼자 앉았다. 과거에 듣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생각했다. 당신이 옳았어. 우리도 당신을 포함시켜야 했어?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나는 그 말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승인으로 채우려 했던 그 구멍은 더 이상 벌어져 있지 않았다. 내가 보지 않는 사이 스스로 닫혀버렸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무엇으로 꿰매어져 있었다. 그날 밤 마지막 와인이 따라지고 웃음이 조각난 소리로 돌아온 후 나는 우리 객실로 돌아갔다. 라이얼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작은 컵에 차를 들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애원하거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컵을 내게 건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습니다. 남아줘서 고마워. 내가 떠날 수 있었는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단순히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용서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이르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손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그걸로 충분했다. 배는 아침 이른 시간의 해안으로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갑판 위로 걸어 나갔다. 이번에는 연기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아래의 물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부드럽고 은빛으로 빛나며 내 안의 고요함을 반영하는 거울 같았다. 안으로 돌아서며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주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였다. 집은 숨을 참았던 것처럼 나를 환영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부엌 근처에 삐걱대는 자리, 소파 옆에 익지 않은 잡지 더미는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앞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침묵이 내려앉도록 기다렸다. 알림 소리, 놓친 전화, 발로라로부터의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천천히 짐을 풀었다. 옷만 아니라 그 요트에서 가져온 모든 것, 문서, 힘든 진실, 허락 없이 스스로 자라난 척추. 수요일에는 현관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봉투와 잊혀진 장복이 목록 사이에 끼워진 작은 접힌 메모였다. 아버지의 필체는 분명했다. 각진 글씨체, 깔끔하고 의도적인. 자리를 위해 싸우지 마라. 자신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가 언제 그걸 주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생일 카드 안에 넣어주셨거나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잊혀진 가족 저녁 식사 후에 건네주셨을지도 모른다. 그 종이와 함께 오래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다. 이름이 놀랍게도 마야였다. 발로라의 조카, 23세, 똑똑하고 날카로운 성격의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항상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지만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을 넘는 건 아닐까 걱정되지만 그 여행에 대해, 당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가족 중 유일하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상속받은 것도 결혼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해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이 비즈니스 멘토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데 제 지원서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 대답은 단순했다. 내 이유사는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다. 일주일 후, 일요일 브런치를 주최했다. 공식적인 건 없었고 계란, 토스트, 신선한 딸기, 그리고 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 라이얼이 커피를 만들었고 칼리스타가 레몬바를 가져왔다. 로널드가 아내와 함께 왔고 저는 그들에게 창가 쪽 가장 밝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집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턴 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테이블에 앉아 진심으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 필요는 없다고 리얼에게 말했습니다. 피가 아닌 정신으로 속한 사람들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진실로 바꿨고 그게 더 잘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식당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만약 사과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압력이나 전통이나 가족 이름을 지키는 거짓된 이야기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만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가 둘러앉은 식탁은 리의 부모님 집에서 온 것도 발로라가 사회적 지위를 위해 꾸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고로 사서 재단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리를 구걸하는 대신 물건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토스트도 연설도 없었습니다. 단지 대화뿐이었습니다. 진짜 대화, 각본 없는 대화, 침묵과 곁길로 빠지는 이야기, 카메라가 필요 없는 웃음으로 가득 찬 대화였습니다. 그 방을 둘러보며 의무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자리는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은 더 크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공간을 요구하지 않고 차지하며 당신을 과소평가한 세상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규칙을 따르고 조용히 있고 자신을 증명하면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면 초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당신의 가족이 누구인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창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유는 용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처럼 들립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 외톨이로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말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거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댓글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거나 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갔는지 공유해 주세요. 만약 이 영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감동시켰거나 영감을 주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잠시 멈추게 했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속합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